어둠 속 금고가 열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안에서 낡은 손목띠가 보입니다. 파란 천에 흰 글씨, 정도윤.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 그걸 왜 지금 열었니? 누군가 주저앉아 옵니다. 3일 전, 정도윤은 검은색 승용차 앞에 섰습니다. 오전 9시 청담동 언덕 위 저택이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차가워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까지 계산된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정도윤 씨 맞으시죠?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색 앞치마를 두른 가정부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5살 이력서에 쓸만한 경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 운전기사, 대리운전, 물류센터 야간 근무. 삶은 늘 빠듯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이번 일자리는 그에게 절실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라고 불러주세요. 이 집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박 여사는 앞장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예민하신 분이에요.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이셔야 해요. 특히 그녀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재 쪽은 조심하세요. 2층 복도 끝 떡갈나무 문이 있는 방이에요. 그 앞은 되도록 지나가지 마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서재를 조심해야 하는지,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는지 질문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첫날부터 예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을 때 도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샹들리에. 그런 것들이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 저택이라면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벽 안에 갇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박 여사가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긴장했나 봅니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는데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계단 모서리, 복도 끝 창문, 거실 한가운데 놓인 화분. 전부 처음 보는 건데 왜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회장님 나오십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도 너머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 회색 정장을 입은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보는 순간 그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새 기사? 네, 회장님. 정도윤입니다. 도윤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몇 초간 도윤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정도윤입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떡갈나무 문 앞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저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도윤은 신경을 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였습니다. 오후 도윤은 차고에서 차를 점검했습니다. 검은 벤츠, 깨끗하고 정돈된 실내였습니다. 하지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바닥 매트 아래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1998 도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8년은 그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 흔한 이름이었지만 왜 이 차 안에 있었을까요? 왜 이 집에 있었을까요? 뭐 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검은 코트를 입은 강아린이었습니다.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 점검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하리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처음 뵙습니다. 그런가요? 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낯설지 않네요. 그 말을 남기고 하리는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도 똑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이 집, 이 사람들, 이 공기, 전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작은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의 떨리는 손, 할인의 흔들리는 눈빛, 메모지에 적힌 이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박여사 옆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금고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긴 그분의 시간이 묻혀 있거든요. 금고.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금고 이야기만 나오면 박 여사의 손이 떨렸을까요? 왜 회장은 서재 문 앞에서 멈췄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자신의 이름이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열지 마, 그 안엔 내가 있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1998 도윤. 짧은 글자였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그 글씨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오전 도윤은 차를 몰아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뒷자리에 강아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선 행사 준비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도슨트 일정 확인했어요? 할인이 조수석 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저기, 할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도윤 씨, 혹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묻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술관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우산을 펼쳐 할인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냄새.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나무 냄새. 어디서 맡아봤는데.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냄새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 자신을 안고 걸었던 기억.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기억.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할인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착각이겠죠. 그녀는 우산도 받지 않고 미술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 우연은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도윤 씨, 회장님이 부르세요. 지금요? 네. 서재로 오래요.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재.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던 그곳이었습니다. 2층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떡갈나무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열지 마, 그 안엔 내가 있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앉게.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어디서 태어났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울입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혹시 기억나나?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를 왜 뽑았는지 아나? 아닙니다. 나도 모르겠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자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네. 그게 전부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서재 청소는 자네가 하게. 박 여사 말고. 네. 이유는 묻지 말게. 그냥 자네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보게. 도윤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떡갈나무 문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밤, 도윤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닫고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책장 뒤쪽 어두운 구석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금고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고 동시에 끌렸습니다. 그 금고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손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금고 손잡이에는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네 자리.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1, 9, 9.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왜 금고 앞에서 해요?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금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아십니까? 이 금고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절대 열지 말라고. 여기엔 우리 집의 비밀이 있다고. 할인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 씨도 궁금하죠? 안에 뭐가 있는지. 아닙니다. 거짓말. 할인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금고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궁금해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거운지. 왜 할아버지는 매일 이 방 앞에서 멈추는지. 하지만 열면 안 되는 건 알아요. 하지만 모른 채로는 살 수 없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 당신도 그렇잖아요. 이 집이 낯설지 않잖아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할인은 일어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열어야 해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열어야 해요. 그녀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았습니다. 금고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자리 번호 1-9-9-9-8.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자장가였습니다. 라디오도 없는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은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도윤은 차고에서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잡음이 섞인 채널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노래를 알았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노래,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 누가 불러줬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불러줬는지.
도윤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도 이 노래 아시죠? 네. 왜죠? 왜 우리 둘 다 이 노래를 알죠?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회장은 외출했습니다. 사모님 서미연이 2층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재 문 손잡이를 닫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복도를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사모님, 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 씨 무슨 일이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서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연은 수건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그 안은 건드리면 안 돼요. 무엇이 있길래?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요. 그 안에 묻어뒀어요. 다시는 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더러 서재를 청소하라고. 그분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연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 씨, 당신을 보면 그분이 흔들려요. 30년 동안 꽁꽁 잠가놨던 마음이 흔들려요. 왜 저를 보면 그러십니까?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재 문을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았습니다. 떡갈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숨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1998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글자, 금고, 비밀번호 같은 네 자리 숫자. 새벽 2시 도윤은 숙소를 나왔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 금고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 마, 그 안엔 내가 있어.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아기 손목 뒤. 파란색 천에 흰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도윤. 찢어진 가족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사진 한쪽이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단서. 강민서, 여, 1998년생. 그 뒤로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 작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에 적힌 글자. 도윤에게.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목 뒤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일까요? 진단서 속 이름은 누구일까요? 녹음기 안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 도윤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복도를 걷는 발소리,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고 멈췄습니다. 금고를 봤습니다. 손목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미연이 흐느꼈습니다. 왜 지금 열었어요? 사모님, 이게 대체 그 아이예요. 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예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30년 전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미혼모였어요. 가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아이를 떼어놨어요. 보육원에 보냈어요. 이름만 남기고 전부 지워버렸어요. 도윤은 손목 뒤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입니까?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당신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돌아온 게 아닐까 해서.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재 안을 봤습니다. 금고, 손목뒤, 도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다가와 손목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을 읽었습니다. 정도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인아, 대답해 주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도윤 씨 이름이 우리 집 금고에 있어요? 왜 할머니는 우는 거예요?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알면 안 됐는데. 할인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 대체 누구예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 할인, 미연. 세 사람은 금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이 오시면. 할머니. 할인이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금고는 열렸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해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녹음기를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서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금고를 봤습니다. 열린 금고, 흩어진 물건들, 손목 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열었나? 저입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도윤에게 꽂혔습니다. 자네가? 네. 죄송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손목 뒤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이름이 왜 이 안에 있습니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관없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어. 30년 전에 죽었다고. 미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입 닥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그 이름은 꺼내지 마. 다신 꺼내지 마. 그는 바닥에 있던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했는데. 회장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수려는 듯 했습니다. 안 돼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회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비켜, 할인아. 싫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아야 해요. 우리 가족이 뭘 숨겼는지, 이모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있어요. 할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평생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무언가 빠져 있다고. 도윤 씨를 보면 낯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제 알고 싶어요. 회장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 할인이 회장의 손에서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들으세요. 우리 모두 이모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회장은 손을 떨었습니다. 미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너무 오래 도망쳤어요.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들어라 그래,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떨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 목소리 내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듣지 못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미안해. 미연이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결정하셨어. 너는 이 집에서 자랄 수 없다고. 가문의 해가 된다고. 회장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어렸어. 22이었어. 용기가 없었어. 너를 안고 도망칠 용기가. 도윤아, 내 이름은 엄마가 지었어. 도가 높은 사람이 되라고. 도의 구름처럼 자유로운 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너를 3개월만 안았어. 그리고 보육원에 맡겼어. 손목 뒤만 채워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침묵. 엄마는 내년에 결혼해. 할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랑. 너를 잊고 살아야 해. 하지만 못 잊을 거야. 매일 밤 내 얼굴을 그릴 거야. 자장가를 부를 거야. 할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딸깍.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재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연이 회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워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을 사랑했던 목소리였습니다. 한참 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인가?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외손자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는 일어나 도윤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회장님,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게. 제 이름을 돌려주십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뿌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법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자네는 이 집의 일원이네. 오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회장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서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임신했던 시절. 민서는 착한 아이였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냉정했지. 가문이 먼저였어. 체면이 먼저였어. 그래서 아이를 떼어냈어. 민서에게서, 우리에게서. 미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서는 그 후로 웃지 않았어요.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할인이를 낳고 7년 뒤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았구나. 내 잘못이 아니야, 할인아. 미연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어. 도윤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녁, 도윤은 서재에 홀로 남았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손목뒤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채워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손목뒤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강민서의 아들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외손자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적 정리, 이름 복원, 가족관계 회복, 서류 하나하나가 도윤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저택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회사 업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저는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자네가 원하는 대로. 아침 식탁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회장, 미연, 할인, 도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윤 씨, 오늘 미술관 행사인데 같이 가실래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쯤 반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촌인데. 할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 어색해요. 천천히 하면 되지. 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미술관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도윤이 운전했습니다. 할인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 네. 궁금한 게 있어요. 할인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혼자여서 자유로웠으니까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댈 곳이 생겨서 좋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도요. 기댈 사람이 생겨서 좋아요.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미술관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할인은 자선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체면과 명예 뒤에 진실을 감췄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오늘 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가족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서재에서 도윤을 불렀습니다. 들어오게. 도윤은 떡갈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앉게. 도윤은 앉았습니다. 회장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었네. 자네를 보육원에 보내기 전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는 밤새 자네를 안고 있었어. 자장가를 불러줬지. 그리고 울었어. 저도 울었네. 하지만 결정을 바꾸지 못했어.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회장님,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도 두려웠을 겁니다. 젊은 딸, 미혼모, 세상의 시선.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하지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제 서재 문을 닫지 마십시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숨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뒤 또 다른 토요일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2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서재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 미연, 할인, 도윤. 네 사람이 앨범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서 어렸을 때야. 개구쟁이였지. 할아버지, 엄마 닮았어요? 그럼 자네 어머니는? 박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 집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밤, 도윤은 혼자 정원을 걸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외롭기도 했지만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찾았어요. 제 이름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부른 자장가 기억해요. 잊은 줄 알았는데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3개월이었지만 저를 사랑해줘서.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자장가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도윤, 오늘 뭐 할 거니? 미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윤에게 반말을 썼습니다. 손자니까요. 보육원에 가려고 합니다. 혼자? 아니요. 할인이랑 같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 수익금 전달하러 가요. 도윤 씨가 아니, 삼촌이 자랐던 곳이잖아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가겠네. 회장님도요? 그래. 내가 가봐야 할 곳이니까. 미연도 일어섰습니다. 우리 모두 가요. 가족이잖아요. 도윤은 3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 사모님, 조카, 그리고 자신. 가족. 30년 만에 찾은 단어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육원 앞에 섰을 때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된 건물, 작은 운동장, 녹슨 철봉.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자랐구나.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외롭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4사람은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회장님? 처음 뵙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도윤? 혹시 그 아이? 네, 저입니다. 원장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익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떠날 때 한 아이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도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 외로웠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외로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언젠가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찾을 수 있어. 내 자리, 내 가족. 포기하지 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도윤, 회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맙네. 자네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도윤은 백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처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미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서재 금고가 다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안에는 손목뒤, 사진, 녹음기, 그리고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회장, 미연, 할인, 도윤.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금고는 이제 과거를 숨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서재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덮은 진실은 언젠가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마주한다면 그 진실은 치유가 됩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고에는 돈이 아니라 지워졌던 이름과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금고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닫아두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